안녕하세요, 힐링성입니다. 수영 수업 중에 물속에서 이동시키는 자명 기술에 유독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몸이 쉽게 떠오른다, 숨이 짧아 오래 못 간다, 이런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는데요. 가끔은 일찍 뒤질 것 같아 도중에 그냥 올라온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로사항도 많고 탈도 많은 물속 자명,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된다고 시킬까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물속 동작을 보고 아마추어냐 프로냐 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수영 배우고 나면 혹시 선수 출신이세요? 라는 최고의 극찬을 가끔은, 아주 가끔은 듣기도 합니다. 물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이렇게 확연한 일반인과 선수의 차이를 만들까요? 첫 번째는 브레이크 아웃입니다. 저병과 자유형은 물속 돌핀킥으로 시작, 배영은 바사로킥, 평영은 돌핀킥 1회, 평영 팔 당기기 1회, 그리고 마무리 평영킥 1회 하고 반드시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평영은 다른 영법에 비해 브레이크 아웃, 즉 초반 물속 동작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물속 자명 연습을 꾸준히 하여 물속에서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벽을 차거나 또는 다이빙 이후에 물속에서 돌핀킥 한 방을 이렇게 때려줍니다. 그 다음 손으로 물을 뒤로 밀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물속 팔 당기기로 주로 표현하는데요. 이제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평영킥을 차면서 팔을 앞으로 복기를 시킵니다. 킥과 동시에 팔이 앞으로 오는 것이죠. 팔이 앞으로 나오는 순간 지체 없이 평영 레이스가 물 밖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이 너무 잘 뜨는 체질이라면 공기를 살짝 빼고 이동하면 되고요. 몸이 가라앉는 체질이면 공기를 넣은 상태로 부력을 유지하면 됩니다. 끝까지 가는 모습. 그래서 물속 자명 연습을 통해 나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부력 상황을 조절하는 기술은 물론 앞뒤 좌우 물이 가득 찬 공간에서 팔을 어떻게 당겨야 효율적으로 나아갈지 아는 것이죠. 여기서 팔만 당기면 복부에 힘이 없어 허리가 접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속에서 꾸준히 내 몸 상태를 파악하여 어떤 부분이 최대 약점인지 문제점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CO2 내성이 생긴다. CO2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요. 숨을 참고 물속에 오래 버티면 누구나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 뇌는 공기가 부족하다, 몸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고 산소 부족이다 라고 요동을 칩니다. 우리 뇌와 가슴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독한 사람들은 이 단계를 넘어 복부가 꿀렁꿀렁해지는 느낌도 들 것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면서 호흡을 하고 싶으면 마음껏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유자재로 누가 뭐라 안 해도 호흡합니다. 그러나 수영의 첫 스타트 부분, 그리고 벽을 터치하고 나서 물속에서 이동하는 상황에서 기록의 효율성과 폼을 위해서는 힘들어도 물속으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하고 좋습니다. 물속 자명을 통해 이산화탄소에 내성이 생기면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도 벽을 터치한 뒤 숨을 참고 물속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 호흡을 참으면 저항을 최소화한다. 단거리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장거리 선수들에 비해 호흡을 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짧은 거리를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는 것이 사치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숨을 참고 이동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장거리 부분에서도 이 숨 참고 가는 부분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골인 지점까지 얼마 남지 않는 거리, 양옆에 비슷한 속도로 이동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무호흡으로 그 사람들을 이겨내야 되겠죠.
이런 무호흡 자형도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마지막까지 남은 혼신을 다해 힘을 쥐어짜 낼 수 있는 것이죠. 물속 자명 연습을 통해 호흡을 참으며 이동하는 연습도 합니다. 실제 물 위에서도 도착 뒤 쉬는 시간을 줄여가며 이렇게 무호흡을 통하여 마지막 남은 펄을 쥐어짤 수 있는 내성을 기르는 것이죠. 평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스트로크와 킥의 스피드가 확연히 떨어지겠죠. 넷째,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된다. 호흡을 참고 이동할 경우 머리가 물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좌우팔의 균형과 롤링의 안정화를 얻을 수 있는데요. 호흡을 주로 우측으로 할 경우 우측 팔과 오른쪽 롤링이 왼쪽보다 더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엘리트 선수들의 자유형 자세를 보면 우측 롤링을 과하게 그리고 왼쪽을 덜하게 만드는 로핑 영법도 화제인데요. 이것은 교과서적 자세는 아니지만 자신의 몸 밸런스에 맞춘 특수한 전략 방법이며 흔치 않는 자세입니다. 무호흡 훈련을 자주 하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많아집니다. 필요할 때는 호흡을 하고 또 불필요시에는 머리 숙이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호흡을 참는 능력이 좋을수록 그리고 심폐 능력이 뛰어날수록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만의 무기가 많아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수영의 즐거움을 찾는다. 물속에서 호흡을 오래 참으면 정말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수영 외에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부터 접영 그리고 턴 동작, 다이빙까지 이 수영에 필요한 동작을 모두 마스터했다면 또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물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물속 공간은 조용히 숨 죽이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밖에서 보는 시야와 물속에서의 시야는 다릅니다. 만약 바다에서 조금 더 깊이 내려갈 수 있고 숨을 오래 참을 수 있다면 평소 보지 못하는 식물과 물고기들 그리고 물속 특유의 기압들을 실제로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나가 배 타고 바다 나가는 선상 투어가 있는데요. 이 바다에서 놀 때 두 가지 분류로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물 위에서 노는 사람, 물 속에서 노는 사람. 수영에 자신 있고 자명을 잘하는 사람들은 구명조끼 필요 없습니다. 물속이 저거진 마냥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물고기 밥도 스스로 먹이고 풍경도 감상하지요. 이러면 돈 벌어서 다 모아놓어 이런 거 하려고 일하지 하면서 삶에 대한 동기부여와 즐거움,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수영 못하고 물속 자명이 안되면 평생을 물 위에서 물속만 관찰해야 되겠죠. 이렇게 물속에서 숨을 참고 이동하는 기술이 있다면 수영은 물론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왜 항상 자명을 수업 시간에 넣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